10년간 인테리어 상담만 2,000번 가량 넘게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32평 전체 공사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주방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가 나오나요? 근데 문의하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견적을 제대로 부른 게 맞나?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께 인테리어 견적 바가지 안 쓰고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릴 때 32평인데 평당 공사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저희 집 43평인데 인테리어 공사가 얼마가 나오나요? 라고 거의 한 80~90%의 고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는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게 비유하자면 벤츠에다 전화해서 자동차 가격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전기차를 살지, SUV를 살지, 세단을 살지 설명하지도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근데 또 인테리어 업체들은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또 답변을 해줘요. 이것도 물론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는 소비자에게 약식으로나마 설명해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마감재를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평당 금액으로 견적을 내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가장 저렴한 자재에 저렴한 마감재로 견적을 불러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고객을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된다면 다행이지만 공사 중간에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올라가서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평당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의 총 예산은 90%만 얘기하세요. 팀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꿀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의 예산은 얼마다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이 예산을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견적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꿀팁은 제 경험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예산 금액을 조금 낮춰서 말함으로써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그 압박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견적서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의 내 예산을 다 오픈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줄여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팀장님, 근데 저렴하게 부르면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견적으로 2군데 이상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전에 A4 용지나 PPT 같은 데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인테리어 자재를 쓸지는 어느 정도 공부해서 가시면 조금 더 비교하시기도 좋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럼 걱정하고 있던 자재 퀄리티는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총 금액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맨 첫 장에 총 공사 금액에 집중을 하실 텐데요. 총 금액이 아닌 세부 견적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업체마다 견적서 양식이 다르고 인테리어 마감 접근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견적서의 세부 양식을 보시고 어떤 마감재, 어떤 등급의 자재, 어떤 시공 등이 들어가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견적서가 한 장으로 뭉뚱거려져 있는 업체는 먼저 거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견적서를 펴서 세부 견적서를 보시면 벽지는 합지 벽지로 들어가는지 실크 벽지로 들어갔는지, 이 바닥재는 마루 패턴의 강마루인지 타일 패턴의 마루인지 등등 이런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세 내역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 간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나 가격 등은 유튜브나 네이버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귀찮고 번거롭지만 우리 집을 위해서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총 금액만 보고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을 하셨을 때는 나중에 얘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가 들어간다라든지, 혹은 인테리어 공사 중에 목공 공사에서 200만원, 전기 공사에서 200만원, 이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꼭 세부 견적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견적 호구당하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내 주변 지인이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다면 이 영상 저장해 두고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